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하고 월 76만 1천 원을 받는다고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두 어르신이 귀띔하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절반만 내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하신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면 무거운 책임감이나 복잡한 기술부터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일자리는 아주 간단하고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바로 그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3시간 동네를 걸으며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 바로 보행로 정보 수집 일자리입니다. 2025년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쉬는 존재가 아닌 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적인 사례 5가지를 통해 노년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빛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 바로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 보행로 정보 수집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죠.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김민수, 장미자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동기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지난 23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자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보행로와 건물을 찾아다니며 출입문과 진입로, 내부 시설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하고 도어 스캐너 앱에 등록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어 스캐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도입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하나 둘씩 쌓여 보행약자들을 위한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어르신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한 분이 건물 바깥을 촬영하고 있으면 다른 분이 차가 지나가서 위험하지 않은지 살피는 식입니다. 목에 건 명찰에는 스캔하면 협조 공문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있어 수상하게 여기는 건물주들에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우선 출입문이 자동문인지 확인합니다. 진입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장애인이 다니려면 문턱을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높이라면 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김 어르신은 설명해 주셨다. 보행로 정보 수집을 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하고 월 76만 1천 원을 받는다고 귀띔하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절반만 내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하신다. 일상의 경험과 세심한 관찰력 활용하는 일자리로 어르신들은 평생을 살아온 동네의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일자리는 이러한 지역적 지식과 삶의 연륜에서 오는 세심한 관찰력을 활용합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 가로등이 꺼진 곳, 위험한 시설물 등을 찾아내어 시청이나 구청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보행로 정보 수집은 일상적인 걷기 활동을 경제적 보상이 있는 활동으로 바꿔줍니다. 이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보 수집 일자리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고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르신들이 최신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함으로써 삶의 편리함을 얻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시니어 연금 가이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치돼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신청 상담과 안내를 맡는 일이다. 5명을 뽑는데 110명이 몰렸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대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무난히 할 수 있는 직무들이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경력에 따라 가점을 매겨 선발한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세 번째 사례는 흔히 커피하면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능숙한 솜씨로 최고의 커피를 선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사회 카페에서 일하며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은빛 바리스타는 전문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세련된 감각과 함께 오랜 세월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과 따뜻한 소통 능력은 오히려 젊은 바리스타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은빛 바리스타는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은빛 바리스타 카페는 젊은 손님과 어르신 바리스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커피 한 잔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활력을 얻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 통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은빛 바리스타는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줍니다. 정년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 은빛 바리스타 일자리는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소득 증대를 넘어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일자리를 통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매우 큽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세대 통합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대 통합형 보육교사는 풍부한 삶의 지혜와 경험에 활용하는 일자리로 전문적인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자녀와 손주를 키운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등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AI나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세대 통합형 보육교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교사, 부족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젊은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에 안심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보람을 찾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대 통합형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은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무한한 사랑과 활력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이분들의 가장 큰 행복이죠. 마지막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니어 택배입니다. 거대 물류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시니어 택배는 경험과 섬세함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시니어 택배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지리에 밝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든 고령의 고객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미리 연락하여 시간을 조율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는 대형 택배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시니어 택배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신체 활동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시니어 택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민간 택배회사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노인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사례는 단순히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이들의 모습은 초고령 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와 신노년층을 염두에 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2가지 과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 측면도 있어 후자의 경우 일자리 고도화가 시급하다며 지금 은퇴하는 고령자들은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은데 일정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곧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더 많은 노인 일자리 사례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